안녕하세요. 더메드 영어 강사 방정은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영어 등급 향상을 위하여 이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부디 이 영상 저랑 함께 하면서 올해는 어떻게 영어를 대비하면 좋을지 꼭 방법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올 3월 학평 어땠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지금 난리들 났어요. 국영수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면 수학은 많이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어는 이제 문학 파트, 특히나 이제 고전시가 고전소설 파트가 많이 어려웠고, 영어 같은 경우도 정말 체감 난도가 작년 수능에 비할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어려웠다고들 합니다. 그거 인정이에요. 저도 처음에 시험지 이렇게 받아들고, 물론 이제 또 저도 인간인지라, 3월 학평쯤 이렇게 바라본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글을 읽으려고 하는데, 잘 읽히지 않는, 한 번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요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저 풀면서, 큰일 났다. 우리 애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느꼈던 이유,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인 건지, 그럼 그 이유가 나와 같은지, 그럼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게 쓸 수 있는지, 그거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이번 영상에서 그거 한번 다뤄볼게요. 자, 그러면 올 3월 학평 왜 어려웠나? 자, 그거 한번 좀 먼저 볼까요? 자, 지문의 난이도요. 지문의 난이도 높았어요. 자, 그럼 어떤 면에서 내가 매년 이제 얘기하는 거 있잖아. 지문의 난이도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높아지는가? 첫 번째, 어휘. 어휘의 난도. 어휘가 있잖아요. 쉽게 볼 수 있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좀 나왔어요. 저 지금 머릿속에 빡 떠오르는 거 안 그래도 우리 오답률 1위에 있는 30번에 해당하는 그 단어인데요. 바로 론에. 론이라는 잔디라는 단어요. 론이라는 잔디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야 이제 영어적인 그런 글들이나 소설, 이런 것들을, 영화,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lawnmower라는 게 잔디깎기 기계인데, 그래서 lawn이라는 걸 알았지? 하다못해 이제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 중에 미국에서 한 3년 정도 살다 온 친구가 있는데, 그 lawn이 하필이면 문장 맨 앞에 대문자로 나와 있고, 그 단어를 그 친구, 미국에서 3년이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도 몰라서 그게 사람 이름인 줄 알았대요. 론이라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맥이 안 그려지는 거라. 근데 그 론, 정말 진짜 잔디가 있는 마당에서 한 번쯤 뭔가 동화 속에서 이런 데서 잔디를 깎고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만나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론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evaporate, 증발하다.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재작년에 기조가 바뀐 이후로부터는 보기 쉽지 않은 단어긴 했어요. 인정. 어려운 단어들 또는 빈출 단어가 아닌 단어들이 대거 좀 들어온 편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특히나 단어들을 조합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조합할 단어들이 부족했어. 그래서 더 난도가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자, 두 번째. 그럼 왜 지문의 난도가 어려우냐? 문장의 길이. 자, 문장, 전반적으로 다 길었던 건 아니지만 몇몇 이제 핵심 문장들이 조금 지저분하다. 막 따옴표도 있고, 하이픈도 있고, 쉼표도 있고, 문장의 길이를 길게 만드는, 세미콜론에, 콜론에, 그러고 문장 자체가 그리 짧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역시나 또 구문 독해를 잘 하는 기술을 열심히 기르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단어만 조합하자 라고 하기에는 또 단어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 해석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자, 근데 이 지문의 난도가 더 올라갔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소재의 다양화. 자, 소재들이 그래 사실 우리가 이거 뭐야? 이거 처음 보는 단어인데? 같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 예술, 건축, 도덕, 과학, 음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왔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뭐에 대한 이야기냐, 음악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서 좀 추상적이고 읽어도 너무 관념적이어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늘어놓았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그래 1, 2번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여러분 이번 3월 학평 이런 지문을 만나서 와 이제 나는 큰일이다. 이제 올해 절망이다. 나는 이제 여태까지 그래도 나 1, 2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난 이게 뭐냐. 나는 아무래도 영어가 아닌가 봐 했었던 사람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자, 우리 재작년 기조 다시 떠올려 봐요. 자, 바뀐 기조가 뭐였어요? 복잡하고 길고 그리고 읽어도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어서 무슨 말인지 모를 그런 소재 다루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맨날 내가 이제 우리 학생들 데리고도 얘기하는 거 칸트가 사라졌어. 나 이제 개인적으로 좀 불만인데 칸트 재밌단 말이야. 근데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들 정말 무슨 말인지 계속 해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말하는 그런 글들을 안 내겠다고 했어요. 그런 걸 킬러 문제로 명명하여서. 자, 근데 그런 이 모든 지문들 소재는 뭐 음악이고 과학이고 였지만 그런 말들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와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추상적인 말들이 많았어요. 나 진짜 이거는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건데 혹시 봤는지 봐봐요. Make stone stones again. 돌을 다시 돌스럽게 만든대요. 근데 그게 진짜 돌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그 번역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돌을 돌스럽게 만든다. 와, 이건 또 뭐야. 경매, 막 이런 것도 왜 여기에 경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말들이 많았었어요. 이따가 우리 이제 지문 분석할 때 다시 한번 만나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그 지문의 체감 난도가 너무 높았던 거야. 근데 자 밑으로 그러면 3, 4번으로 내려갔어 볼까? 자 그렇지만 이 3월 학평이 작년 수능보다는 난도가 그래도 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바로 요 3, 4번 때문이었던 거죠. 자, 그럼 3번 볼까요? 제가 이제 맨날 얘기하는 독해 기술 단서요. 자, 기술 단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리딩 스킬을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나름 꼼수, 요령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본 독해력으로만 덤빌 수가 없는 왜? 학자들이 쓴 글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영어 실력으로 덤비겠습니까? 이해가 안 됐을 때 그럼 우리는 무기를 써야 되거든요. 그 무기들이 바로 독해 기술이에요. 근데 독해 기술 단서가 그럼 대거 포진이 되어 있느냐? 네, 있었어요.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많이 숨겨져 있었어요. 없지 않았어요. 숨겨져 있었고 조금 적었을 뿐이에요. 자, 근데 이번 3월 학평 정말 대거 포진되어 있었어요. 특히나 간접쓰기 영역, 우리 독해 기술로 정말 손 안 대고 코 풀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보통 이제 간접쓰기 영역인데 간접쓰기 영역에는 뭐 여러분도 한번 봐봐요. This, that, unfortunately, nonetheless, such choice. 정말 여러 가지 단서들을 그냥 예따 하고 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친구들은 아주 요긴하게 썼고요. 저 역시 정말 해석 않고도 풀어낸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모르는 친구들은 해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문의 난도가 좀 어려웠다 보니 더더운 이 체감 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럼 독해기술 단서는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몰라봤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리딩 스킬 기르시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네 번째, 선지변별력. 선지변별력이 어땠냐? 그럼 이제 요거 얘기하고 싶으면 이제 우리가 바뀐 기조를 다시 한번 언급해야겠죠? 자, 바뀐 기조가 뭐였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글들을 내지 않겠다. 또 교과서의 빈출 단어들을 활용해서 내겠다. 이런 얘기들 했어요. 그러면서 오, 좋아. 난도가 낮아지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변별력을 갖지? 했을 때 바로 변별력을 어디다 뒀었어요? 바로 선지. 선지 변별력이었죠. 그래서 수능,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할 거 없이 글은 읽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이제 선지를 찍어볼까? 안 걸러지는 거야. 모르겠어. 얘도 맞는 것 같고, 쟤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문을 읽는 것보다 선지를 걸러내는데 시간이 더 걸렸던 건 거지. 오케이? 그런 경험들을 다들 했을 거야. 근데 이번 3월 학평 어땠어? 지문은 어려웠어. 그래서 막 시간이 걸리는 거. 이거 무슨 더 읽어. 끙끙끙끙끙 선지를 고르러 내려왔어. 그래도 거기까지 온 친구들은 그래도 잘한 거 아이 잘했어. 근데 선지를 보러 내려왔는데 선지가 걸러지네? 뭐야? 트랜슬레이션을 갖고 있는 선지가 2개밖에 없네? 트랜슬레이션이 여기 반복되니까 소재인 것 같은데 2개밖에 없어. 그럼 이 2개 중에 고르면 되겠다. 뭐야? 얘는 아니잖아. 답. 이랬습니다. 공감 못하겠다고 해. 자, 그래서 지문을 정확히 내용을 모르더라도 왜 이 선지의 요 답이 왜 답인지는 모르지라도 나머지 것들을 거르고 나면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 다음에 보여주는 것처럼 사실 오답률이 그래 30번 문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론을 잔디 그거 말고 39번 솔직히 요거는 나도 개인적으로는 납득 못해. 요 난도 보여요? 60%를 밑으로 내려가 이게 지금 70%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럼 쉬운 거냐고? 그럼 이제 수능 보여줄까? 이게 이제 작년 수능 80, 80, 80, 70, 70, 70 7번 오답률 7이나 돼야 60%대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60이야. 그냥 여기서부터 2위서부터. 70대 초반이지. 그러니 그렇게 지문의 체감 난도는 높았을지 몰라도 문제를 못 풀 정도였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왜 난 그러면 문제를 풀지 못했을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건 거지. 그거를 이제부터 나랑 오답률 탑 6에 해당하는 문제를 같이 분석해 나가면서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나는 이걸 챙기면 되겠구나. 근데 이걸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덤에드로 가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오답률 탑 6 같이 분석해보러 갈까요? 자, 그러면은 오답률 80%를 이뤘던 30번 문제. 어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우리 30번 문제 뭐예요? 어휘추론 문제예요. 자, 어휘추론은 어떻게 접근한다? 물론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가리키는 독해 기술에 의하면 자, 어떻게 먼저 접근하느냐. 1, 2, 3, 4, 5번에 있는 단어들을 먼저 보십니다. 어휘추론 문제가 어떠한 문제를 내고 싶으냐면 이 밑줄을 그어놓은 이 단어들이 보통 반의어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차이점이냐 아니면 유사점이냐 이런 식의 문제를 내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차이점이 아니라 유사점이잖아. 앞에 맥에 따르면 너 틀렸어 땡.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맥에 따라서 흐름을 읽어낼 줄 아는 힘이 있으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요 지문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재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쫀 거야. 사실 쫄 필요 없는데. 자, 그럼 어디 한번 나는 소재를 잡았는지 어떤 단어 때문에 내가 쫄았는지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럼 어떻게 문제를 이제 앞으로 어휘추론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거를 어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아까 얘기했어. 자, 다짜고짜 위에서부터 읽지 말고 1, 2, 3, 4, 5번에 해당하는 단어를 볼 거야. 자, 나랑 뒤집기 할 수 있는지 봐. 1번 differences 어떻게? similarities 뭐 이렇게 영어로 뭐라 했으면 그냥 유사성 이렇게. 그리고 2번 acknowledge 무슨 뜻이야? 인정하다. 그러면은 반대말이 뭐야? 부정하든지, 야, 무시하든지 하란 말이야. 그러면 3번. 뭐야? alike. 무슨 뜻이야? 유사한, 비슷한. 그럼 다른 하면 되는 거고. 4번. ignored. 무시하다? 그럼 인정하다 하면 되는 거고. 이제 5번이 여기에 나 없는데, 5번은 패스. 왜? 안 뒤집어져. 그래갖고 내가 여기다 안 넣어놨어. 그러니 나는 어떤 단어들 위주로 볼 거냐면, 뒤집기 쉬운 1, 2, 3, 4번을 위주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서부터. 왜냐면 1번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잖아. 물론 1번이
답이 이제 가장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뭐 내 뒤통수를 칠지도 모르니까 우리 1번서부터 한번 봅시다. 자, 간다. 얘가 뭐라고 얘기를 시작을 하냐면 those for 그냥 저는 대뜸 1번 문장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필요에 의해서 위아래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자, 간다. Those four ordinary nouns. 자, 저 4개의 일반적인 noun. 하는 거 보니까 나 아무래도 좀 위에 올라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저 4개의 일반적인 명사가 뭔지 모르겠잖아. 그래갖고 올라갈 거야. 근데 이거 한번 보고 가자. 자, 요 명사들은 그들의 차이점을 leave out, 배제하는지 아니면 공통점을 배제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 해. 그래서 바로 앞문장에 올라갔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는지 봐. 데이지랑 클로버꽃 잔디에 있는 걔네들을 한번 상상해봐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아무래도 명사들은 데이지, 클로버, flowers, lawn 이렇게 4개의 명사인 거야. 근데 얘네서부터 지금 자, 야 한번 상상해봐, 그려봐. 뭐 하고 싶은 거지? 예시지 예시. 예시야 예시. 자, 그러면 이 글은 지금 2갈씩의 구조를 띠고 있는 거야. 제일 첫 번째 문장인 여기가 바로 뭐야? 주제인 거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예시가 쫙 나올 거야. 그러니 나는 맥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여기 위에 있는 주제 문장을 보고 그걸 중간에 however 같은 역접의 연결사가 없는 이상 나는 한 맥으로 그려갈 거야. 자, 그래서 어디 한번 읽어보자. 자, 간다. Every time you conceptualize. 자, 네가 뭐 할 때마다 개념화하고 범주화하고 어떤 이름을 붙일 건데 그가 적절한 이름이 없는 거야. 그런 아이들을 이름을 붙이고 개념화하고 범주화할 때마다 자, 너는 이것들의 particularities, 특성, 얘네들의 독특성, 특성을 abstract away from 한대. 얘들아, abstract away from 난 여기서도 너네들이 걱정됐어. abstract가 지금 여기서 뭐로 쓰였어? 동사로 쓰였어. 근데 너네들이 abstract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뜻이 뭐야? 추상적인이라는 형용사인 거지. 근데 이 자리가 지금 동사잖아. 그러면 부디 어떻게 나는 동사 뜻은 뭐를 하지 말고 만들어. 오케이? 우리가 모든 품사들을 다 준비하면 좋지. 하면 되는데 안 됐을 시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루저.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사로 만들어 봐. 어떻게? 추상화하다.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걔네들의 독특성으로부터 추상화해서 away까지 있으니까 멀리 떨어진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알았어. 그냥 from, 우리 전치사. from이 있으면 이거로부터 어떻게 할 거야? 멀어져야 되는 거 알지? 안 그래도 away가 있잖아. 멀어질 거잖아. 그러면 특성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러니 특성을 갖겠다는 거야? 안 갖겠다는 거야? 안 갖겠다는 건 거지. 자, 근데 abstract away from 하면은 뭐뭐를 무시하다, 뭐뭐를 도외시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몰라도 상관없고 특성들을 추상화해서 없애버린대. 아, 오케이. 자, 그러니 나는 주제가 뭐냐면 특성 꺼져. 꺼져. 이제 요건 거야. 오케이, 됐어? 자, 특성 꺼져. 그러면 이제 뭐가 남겠다는 거야? 유사성만 남겠다는 건 거지. 독특성은 다 없애버리겠대. 자, 그러면 간다. 다시 돌아와. 1번. 자, 아까 뭐라 그랬어? 특성 꺼져 했잖아. 그러니 차이점은 leave out. 뭐 해버렸어? 없애버렸지. 오, 좋아. 주제랑 너무 딱 맞아. 됐어? 그래서 1번 통과. 그래서 2번 갑시다. 자, 2번 간다. 근데 2번을 가보니까 중간에 한번 그냥 슬쩍만 보는 거야. however, but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여기 슬쩍 보고 가도 뭐 한대? 꽃도 co-categorize, 범주화 하겠대. 애들을 다 범주화 하겠대. 알겠어. 그럼 너도 특성은 없애고 유사성만 남겨. 됐어. 자, 이제 론 가자. 이제 여기서부터 난리가 난 거지. 이제 론씨 아저씨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잔디였던 거야. 잔디. 오케이. 잔디는 자, 또 간다. 봐봐. acknowledge를 할 거냐, 아니면 뭐 ignore를 할 거냐, 뭐 leave out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될 거야. 근데 뒤에 부분을 보자. 자, varieties. variety는 뭐랑 동의어야?
difference랑 동의어지? 다양성, 다르다는 거야. 뭐랑? particular랑 동의어인 거야. 근데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 없앤다 그랬었잖아. 그치? 근데 얘가 지금 뭐래? 자, 해석을 굳이 해볼게. 잔디는 풀, 그리고 모든 종류의 풀이 아닌 식물들, 그냥 거기 있는 애들, 그냥 풀떼기들, 안 풀떼기들, 그런 것들의 다양성들은 다 어떻게 하겠대? 없애야지. leave out 해야지. 그래서 답은 2번. 요걸 ignores 이렇게 바꾸시면 정답이었습니다.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어. 어떡하면 좋아, 이거. 근데, 자, 이 문제가, 굳이 어려웠다? 그래도 오답률 1위를 만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선생님? 이거 조금 너무 좀 무관한데요? 뭐, 이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그러면은 이게 왜 오답률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나의 변명을 굳이 해보자면, 가자. 자, 좀 아까 로는 또 다양성을 없애버린다고 했어. 근데 그 다음 문장에서, 자, 봐봐. 줌인해. 야, 한번 들여다봐봐. 자세히 들여다봐봐. 줌인을 해봐봐. 그러면 너는 인디비주얼리티랑 유니크니스를 발견할 거야 라고 얘가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우리 좀 아까까지 맥이 뭐였어? 특성 꺼져 였잖아. 근데 그 다음 문장이 갑자기 특성 있어. 야, 너 자세히 들여다봐봐. 특성 있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움찔하게 되는 거죠. 뭐야? 그럼 아까 걔 특성을,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건가?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자, 계속 맥 타봐. 간다. 어떤 두 개의 데이지도, 어떤 두 개의 클로버도 완전히 똑같지 아니해. 여기서 또 나오지? 뭐야? 완전히 똑같지 않아? 다 다르단 말이야. 헉! 뭐야. 얘네 둘 다 같아를 하고 있어. 아니, 가지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그래서, 뭐야. 다르대잖아. 근데, 자, 이제 이게 별로 관건이었어. and yet. 그러나. 여기 있다, 역적. 그러나 그들은, 여기 있죠? uniformly enough. 충분히 일관되게 동일하게 패턴화되어진 카페트를 흘끗 들여다보게 해준대. 카페트. 여기서도 무슨 카페트를 들여다봐. 카페트를 왜 들여다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참 곤란한 거야. 그냥 대놓고 야, 근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비슷하게 생겼어.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충분히 유니폼리하게 패턴되어진 카펫을 빠르게 흘끗봄을 주는 이게 뭔 말이냐 이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혼란스러웠던 기술은 좀 아까 얘기했다시피 너 특성 꺼져 라고 앞에까지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독특하다는 거야. 근데 자, 요게 중심이었죠. 여기까지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다시 특성은 없어. 달라. 라는 아이로 돌아왔는데 요 앞에까지만 봐버린 거지. 근데 자, 여기서 내가 기술 하나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언제 쓰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알아둬야 돼. 쉽지 않을 거라서. 제가 리딩 스킬에서 뭘 가리키냐면은 of course 하고 yes의 쓰임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여기 있는 맥을 한번 잠깐만 가져와 볼게. 이런 식이야. 야, 범주화하면 다 비슷해. 야, 그게 무슨 데이지야. 야, 클로버야. 그냥 다 꽃이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제 내 여기 앞에 있는 애가 야, 걔네가 어떻게 똑같아? 죽을래?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내가 왠지 제가 움찔할 것 같은 거지. 우씨 할 것 같아. 그럼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거 하려면 좀 약간 아줌마스럽게 해야 돼. 아유, 물론 누가 아니래. 아유, 완전 다 똑같다는 거 아니야. 아유, 물론 아니지. 다르지. 우쭈쭈쭈쭈 한번 하는 거야. Of course. Yes. 바로 그게 그런 쓰임이거든요. 물론, 그래. 다르지.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 주제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지만, 그래도 걔네 얼핏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어.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기술이 있거든요. 맥을 흘려나가는. 근데 여기에 뭐가 없어? of course가 없어. 앞에 of course yes를 안 썼어. 이제 근데 이걸 알아둬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of course yes가 나왔어? 그러면 그게 이제 레벨이 중이라는 거야. 근데 of course yes가 없어졌잖아? 그러니 이게 상이라는 건 거지. yes이 요렇게 들어왔잖아. 여기까지를 알아볼 수도 있느냐 이거야. of course yes가 없었는데도. 그게 독해 기술의 힘이었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잘 대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건 한 문장 안에 중간에 yes이 있거나 but이 있으면 어디가 더 핵심이다? 뒷부분이 핵심이다. 이런 독해 기술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까?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요렇게 끝. 오답률 1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오답률 2위. 바로 39번 문제 가볼게요. 이번에 이 문사 두 개가 다 이제 오답률 탑10 안에 들어와 있어서 말이죠. 요거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빈칸 얘기할 때도 했지만, 얘네들이 오답률의 상위에 올라와 있는 이유가 있다? 맨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왜? 니네들이 이제 앞쪽에서 쫄했잖아.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다 보냈어. 그래갖고 여기 와서 이거 문제 풀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거나 아예 그냥 찍 하고 간 거지. 시간이 없어서. 앞에서 이제 매여 있느라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못 본 게 아닌가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이 문제 어렵지 않았거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초반에서 얘기했죠? 간접쓰기 영역들이 단서가 대거 포진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낼 수 있었다. 물론 독해 기술이 있는 친구들. 자, 그러면 그 기술이 어떠한 기술이냐? 구경할까요? 자, 가보게요. 자, 39번 문제. 자, 일단 박스 안에 있는 문장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에 지금 벌써 이제 단서들이 좀 있어요. 보여요?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랑 똑같은 단어죠. nonetheless.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찾아봐. 몰라? 오케이. Such forms of knowledge. 그러한 지식의 형태. 그러니까 앞에 지식의 형태, 앞문장에 지식의 형태가 있어야 돼. 어떤 지식의 형태가 있을 거야. 자, 근데 그리고 나 이 문장 해석하고 nonetheless니까 이 앞의 내용은 어떤 아이가 될지 그 맥을 한번 그려볼 거야. 자, 우리 문사배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야? 이거 해석 이쁘게 하고 야, 너 잠깐 저리 꺼져 있어 봐봐. 나 이제 문제 풀고 올게. 이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를 해석하고 앞뒤 내용을 추론하고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를 스캐닝을 뜨는 게 문사배 기술이란 말이야. 자, 그럼 간다. 해석 갑니다. 자,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outsider, 대부분의 외부인들에게 심지어 완전히 투명한 관행들. 외부인이야. 근데 외부인들에게 심지어 완전히 투명한 관행조차도 veil을 제거하지 못한대. 완전 투명한 관행이잖아. 다 보여. 안에가 막 완전 시스루야, 시스루. 근데 얘네들이 베일이 걷어지지가 못하는 거야. 얘들아, 베일이 뭐야? 앞에 이렇게 면사포같이 쓰는 거잖아. 그럼 가려지잖아. 안 보이잖아. 근데 원래 투명한 건 어떻게 해야 돼? 베일이 제거돼야 되잖아. 안에가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투명한데도 베일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거야. 근데 뭐의 베일이냐면 바로 그러한 지식들이 숨겨져 있는 베일. 이 안에 지식이 숨겨져 있네.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정리. 자, 얘가 뭐라 그러나 봐봐.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식들이 숨겨져 있는 베일 거두지를 못하네. 자, 그러면 이 앞에 나 지금 이거 앞문장 내용 얘기하는 거야. 앞문장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돼? 지식의 형태가 보일, 안 보일? 보일 것 같은 얘기가 있어야지. 보여. 투명해. 다 보여. 보일 거. 이대로면 야 이거 어떻게 안 볼 수 있겠어. 야, 다 보이지. 가 나와야 되는 거야. 왜?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가려져 있어. 이렇게 투명한데도가 나왔잖아. 그래서 얘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나는 뭘 찾으러 가겠어? 어디까지 보이고 어디서부터 안 보이는지. 누구에게? 외부인에게. 됐어? 오케이? 자, 그럼 가볼게. 자, 밑으로 내려가면서 난 또, 자, 아직도 긴장 풀면 안 되지? 난 또 여기서도 단서를 보러 다닐 거야. 자, 일단 먼저 1번. 1번에는 단서가 딱히 안 보여. 내가 단서 지금 못 찾는지 지금 아직도 감 없는 사람 있어? 영상 다 보고 와야지, 저거. 자, 간접 쓰기 3개. 단서 뭐야? 대명사, 연결사, 정관사, 더 이렇게 3개. 그치? 나 지금 그거 찾으러 다니는 거야. 정신 차려. 자, 그럼 봐보면 단서가 없어. 1번에. 2번에도 단서가 없어. 3번에도 단서가 없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가볼게.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단서가 나오냐면 간다. 여기 보여? These all the practices. 봤어? 이러한 더 옛날의 관행들 봤지? 그러면 그러면 관행이 있는데 어떤 관행이어야 돼? 올더 관행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예전 관행을 찾으러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 앞에 문장 자, 예전이라는 느낌 빡 났지? 프리모던 에라야. 그리고 시제까지 보여? 과거야, 과거. 근데 자, 그럼 확인사살 한번 볼까? 박스에도 선생님 practice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 알았어. 그럼 한번 보러 가. 그래, 맞아. 여기 practice 있었잖아. 여기 practice. 그치? 근데 얘 시제 뭐야, 얘는? 현재 시제네? 그럼 이거 옛날 관행이야?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all the practices가 앞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바로 옛날 관행인 거야. 그러니 얘네들의 응집성은 어때? 굉장히 짱짱해. 얘네 둘 사이에 끼어들면 안 돼.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맥을 흐르다 보니 여기 이제 보이지? 자, 간다. 이제 현재로 돌아올게. 자, 이러한 옛날 관행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today 현존한데. 여기 있다. 이제 오늘날로 바톤 터치를 해볼게. 자, 근데 자, 간다. 또 왜 또? 근데 그 아이디어, 그 이상이 shifted to openness. 오픈, 이제 문을 여는 쪽으로 shifted 되어졌어. 어느 정도? 멤버들에게, 그 커뮤니티의 멤버들에게도 열려졌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여기다. 나 찾고 싶었거든?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에게도 이 아이디얼이 오픈니스로 변형이 됐대. 된다. 외부인에게 보여. 오픈했대. 여기 있는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아까 박스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 찾아야 돼. 외부인에게 안 보이는 거. 자, 근데 여기서 뭐 한다 그랬어? 외부인에게 오픈을 하거든. 보여? 그래서 여기는 요 위쪽에 해당하는 거. 그럼 확인사살 한번 해볼까? 5번은 안 보이는지 확인사살. 자, 간다. 다른 더 액티브 스트래티지. 다른 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로 되어진대. 왜? 뭐 하려면? 있잖아. 특정한 지식의 형태를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전략이 필요하겠어. 아니, 얘들아. 방금 앞에서 뭐라 그랬어? 방금 요 앞문장에서 보인다 그랬잖아. 근데 왜 다른 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야? 왜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사이에 좀 뭔가 응집성 깨지지 않아? 여기서는 지금 왜 더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잘 안 보이니까. 다른 게 더 필요하대잖아. 응집성 완전히 깨지죠. 그쵸? 그래서 근데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보이더라고, 외부인들에게는. 그러니 다른 더 액티브한 스트래티지가 필요하겠는데 이렇게 마무리.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풀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잡아? 보이냐? 외부인들에게 안 보이냐의 기준으로 나 또 뭐 이용해? These all the practices, other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글의 흐름을 읽어낼 줄 아는 거. 요 힘이 필요했다고요. 괜찮지 않아요? 독해 기술 합시다.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오답률 3위. 우리 제목 문제 24번 가볼까요? 자, 24번이 점점 난도가 좀 상승하고 있는 거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죠? 우리 작년에 이어 재작년도 그렇고요. 우리 작년 24번은 정말 이의제기건이 400건이 넘을 정도로의 문제가 된 문제였죠. 정말. 자, 점점 제목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더불어서 올해 요 3월 학평 그 대입학 부분들이 쉽지 않았어요. 21, 22, 23, 24. 물론 21번은 함축의미 추론이라서 대입학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 문제들이 난도가 올라갔어요. 이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문의 뭐 문제도 있었고 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했었지만 어쨌든 그 앞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 보통 3등급 정도에 되는 3, 4 정도 등급이 되는 친구들은 앞쪽을 좀 공략한다는 자, 다음은 24번 문제 제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점점 24번 제목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재작년에 이어서 작년도. 재작년에는 24번 문제가 오답률 6인가 그랬고요. 작년에는 4위였죠. 작년엔 24번 문제가 이의제기건이 400건이 넘었었던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대입학 문제들이 난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물론 자, 예외적으로 이번 3월 학평은 기조에 맞지 않게 선지변별이 올라가서 난도가 올라간 게 아니라 지문 자체의 난도 때문에 올라간 거긴 하지만 자, 얘네들이 어려워질 수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선지변별력 때문에. 선지가 있는 애들이 난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선지가 없는 35, 36, 뭐 29, 30 이런 문제들이 선지가 없잖아요. 그러니 변별을 둘 수가 없다고요. 근데 선지가 있는 애들이 누구예요? 20, 21, 22, 23, 24 선지들이 있잖아요. 빈칸. 그러니 걔네들의 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물론 이 24번 문제는 조금 예외긴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할 건 보통 3, 4등급 친구들이 이제 노리고 있는 겨냥을 하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요 앞부분 대입학 문제들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가요? 빈칸 듣기 다 맞고 그리고 이제 쉬운 문제 18, 19 뭐 이렇게 풀기 시작해서 내가 뒤에 빈칸이랑 간접쓰기 이런 건 잘 못하니까 나 이거 대입학이라도 다 맞고 가야지. 이거는 내가 기필코 풀어내야 돼 하는 마음으로 덤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풀리면 막 그걸 부여잡고 있어. 막 끝까지 그걸 풀겠다고. 하지 마라고. 하지 마. 이제는 유형별로의 난도 이런 거는 사실 없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근데 물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선지가 들어있는 애들이 난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 오히려 선지가 있는 대입학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요. 문제가 안 풀린다 싶으면 뒤쪽으로 스킵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대입학뿐만 아니라 빈칸이랑 간접쓰기, 다른 유형들을 다룰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합니다. 맨날 그놈 한 놈만 패지 마시고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니 여러분들 요 대입학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역시나 또 같이 볼 테니까요. 준비하세요. 리딩 스킬. 알겠죠? 자, 그럼 어디 한번 요 24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대입학 문제는 어떤 식으로 푸는 거예요? 역시나 또 이제 제 리딩 스킬 수업에서는 시그널들을 보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시그널이 2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시험지 보면 알겠지만 넌들리스, 뭐 but 이런 것도 있고요. 22번 문제도 뭐 물음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자, 뭐가 있어요? 콜론이 있어요. 여기 콜론. 그리고 여기 지금 지문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에도 콜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콜론은 나는 주제야 딴딴이라고 나타내는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얘가 근데 자 갈게요. and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앞에 맥이랑 같은 맥으로 갈 모양이에요. 그래서 앞에 맥서부터 한번 이렇게 쓱 요 두 문장을 좀 훑어 볼게요. 간다. Something too domesticated.
너무 길러져 있는 domesticated animal이 뭐예요? 가축동물이죠. domesticated는 길들이다라는 뜻이잖아요. 너무 길들여져 있는 벌써 TO잖아, 투잖아, 그럼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그냥 길들여진 거 나쁜 거 아니야. 근데 너무 길들여졌어. 너무 길들여진 어떤 것은 어떻게 돼버려? 실제로 더 접근하고 접근할 수가 없어. 그냥 완전히 그냥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너무 익숙해버려가지고. 그것은 evaporate, 이제 여기 나오죠? 증발해버린대요, 완전히. 이것까지 몰라도 괜찮아. 그냥 여기 앞에까지 나왔잖아. 우리가 너무 길들여진 것은 접근할 수가 없어. 그리고, 자, 부연 설명 읽고 싶으면 그럼 더 읽을까요? take for granted. 자, 이거 모르면 수능 못 보는 수거죠. 자, 그걸 너무 당연시 여겨요. 왜? 너무 길들여져 있잖아. 근데 뭐 할 때까지 이걸 당연시 여기냐면, 자, 간다. 예술이라는 것이, 그래서 visibility, visible, 가시성을 회복시키기 전까진 이건 안 보여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visibility, 가시성이 없으니까 그걸 회복시키기 전까지는 얘가 안 보이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주제는 익숙해지니 안 보여. 됐어요? 근데 이거 보이게 하려면 얘가 뭐라 그랬어? 예술이 가시성을 가지게 하면 된대. 됐어? 자, 그럼 간다. 계속 막 흘러. 그리고 아마도 주인공 나오죠? translation. 번역이라는 것이 아트래. 지금 좀 아까 뭐였어? 아트라는 애가 회복을 시켜준다 그랬잖아. 번역이 바로 아트래. 바로 이 타스크. 무슨 타스크? 비지빌리티를 리스토어하는 이 타스크에 가장 적합한, 아주 적합한 예술이래. 오케이, 좋아. 자, 익숙해, 안 보여? 이거를 보이게 만들고 싶어. 근데 그게 뭐가 있어야 돼? 예술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술 가장 적합한 게 뭐래? 바로 번역. 주인공. 됐어? 자, 간다. 땡땡 읽읍시다. 읽으라고 하니까. 자, while 근데 너무 길어. 어떻게 하면 돼? while이 지금 어디까지인지 보여? 여기까지. 싹 다 버려 그러면. 버려. 하지 마. 여기 막 말이 정말 이거 모방, 클리셰, 스콜러십, 어널러시스, 스터디 가이드, 말이 많아. 버리고 부사절이니까 버리고 다시 한번 주인공 등장합니다. 그 작품의 translation, 번역이 뭘 하게 만들어준대? 그것을 되게 틀에 박힌 그런 fame, 너무 이제 골수적인 그런 명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자, 여기 나왔네요. 그 돌을 다시 돌로 만든대. 돌스럽게 만든대. 그러니까 돌이었던 아이가 무색해졌던 거지. 돌이 아닌 것처럼 돼버린 거야. 근데 그걸 다시 돌로 만드는 게 번역이래. 그냥 여기까지. 몰라. 말어. 번역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의 지금 주제는 바로 뭐였어? 익숙해서 안 보여. 근데 그거 보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번역이 필요하네. 자, 근데 제가 밑에 땡땡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었죠? 자, 그 땡땡이 하나만 더 보러 갈게요. 자, 갑시다. 자, 여기 땡땡이 가요. 자, 여기도 역시나 주인공이 어떻게 돼요? translation. translation 주인공 누가 봐도 이거 진짜 빼먹을 수도 없겠다. 간다. 예술 또 나옵니다. 자, 예술의 진정한 작품의 번역은 중요하대요. 왜? 그것이 이미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들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알겠어. 자, 그러고 또 땡땡이니까 봐보면 translation, 번역은 나데이 법비래. 메이크 시프트가 아니라 메이크 시프트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상관없어. A가 아니래잖아. 근데 이거 뭐 이렇게 열심히 읽어. 메이크 시프트가 아니라 간다. 존재의 양식인데 어떤 존재의 양식이냐면 우리에게 작품이 도달하는데 뭐로써 도달하냐면 엔트렌 뭐 아무튼 저거래. 근데 저게 바로 뭐래? foreign, 외국의 이질적인 으로 다가서는 것의 양식이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 그럼 하나만 더 읽어. 여기 주인공 또 나오잖아. 번역은, 자, 작품을 어떻게 만든대? 스트레인지하게, foreign하게, 그리고 정말 새롭게 스트레인지하게 계속 나오죠? 그죠? 스트레인지하게 만든대요. 오케이, 좋아요. 자, 번역이야. 자, 근데 번역이 왜 그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냐? 왜 보여지게 만드느냐고? 바로 새로워지거든. 낯설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그림이 그려지지. 익숙해서 안 보였었거든? 근데 새로워지니까 보여.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 번역. 자, 그럼 이제 선지 한번 고르러 가볼까요? 가자. 자, 근데 여기서도 참, 근데 24번 문제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 몇 가지 추상적인 표현들 빼고는. 갑시다. 자, 왜 선지 변별력이 없었냐 보여주겠어. 간다. 트랜슬레이션이 여기랑 여기 그리고 여기.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2, 3번 지우기. 아이 지워 잘 가.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그리고 5번에 이거 네이티브 스트레인지니스. 아까 전에 막 스트레인지 이런 거 나왔었잖아. 여기 보여? unfamiliar. 친숙하지 않다라는 게 뭐야? 스트레인지하다는 거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 얘 뭐 지역, 문학 이런 거 지울게. 오케이? 자, 그러면 5번을 그냥 먼저 한번 봐볼까? 간다. 성공적인 번역을 위한 네이티브, 본래 가지고 있는 낯섦을 극복한대. 자, 얘들아, 이 극복하다라는 단어를 니네들이 그 맥을 형성하는 걸 좀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거 쉽게 다가가봐. 내가 어떤 병을 극복했어.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어. 이렇게 되면 그 어려움이 있단 얘기, 없단 얘기야? 없어졌단 얘기지. 뭔가를 극복했단 얘기는 그게 없어졌단 얘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스트레인지니스가 어떻게 돼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얘가 보일 거거든. 근데 지금 스트레인지니스를 극복했대. 그럼 이걸 얘를 없애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5번 땡. 자, 그럼 이제 1번밖에 없죠? 자, 근데 1번이 요 단어. 아니, 콜링을 아는 애들이 얼마나 될까? 이제 또 아까 전에 그 론 가지고도 한번 얘기했는데 콜링을 아는 애들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자, 우리 콜 동의어. vocation. 어떻게 vocation은 알아? 그러면 어떻게 프로페셔널? 여기까지 가야 돼? 프로페션? 오케이? 직업이라는 뜻이죠. 원래 본뜻은 직업. 자, 근데 콜링만이 갖고 있는 본뜻이 있죠. 갑니다. 자, 바로 소명, 천직. 자, 이제 이게 소명, 천직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자, 콜링이 직업이 된 이유는 이제 종교적인 색입니다. 배경이 하느님께서 아담아, 요하나 이리옴, 요세바 이리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렴. 너는 이리옴, 너는 목사가 되렴. 너는 이리옴, 너는 뭐가 되렴이라고 부르셔서 너는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되렴이라서 임명해줬다 해요. 그걸 바로 소명, 천직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내려준 직업. 그래서 소명천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번역의 진정한 소명. 번역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거야.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 바로 낯섦의 vitality, 중요성, 생명을 restore, 회복해주는 거. 왜? 아까 익숙해서 안 보인다 그랬잖아. 그래서 새로운 걸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근데 이 콜링이라는 단어 때문에 친구들에게는 쉽지 않은 선지였나 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다음은 36번 문제입니다. 자, 이 36번도 이제 말이 많은데요. 이것도 저도, 참 이 지문, 학생들에게 정말 난해 있겠다. 이게 접근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다. 그래서 기술이 아니라 내용으로 풀어내는 친구들에게는 쉽지 않았음이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했어야 했는지,
내용은 모르더라도 그러면 손 놓고 발에 걸려 넘어질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이겨냈어야 했는지, 어떤 무기를 들고 싸웠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자, 순서 문제예요. 이제 저는 순서 문제를 박스부터 읽지 않습니다. 박스는 필요에 의해서 읽을 거예요. 그럼 뭐부터 찾냐고요? 또 얘기해. 자, 간접 쓰기의 3가지 단서. 정관사 더, 대명사 연결사. 찾아다녀 볼게요. A에 아이고 이뻐라. 여기에 디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B, 여기 한꺼번에 다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A의 디스, B의 that, C는 단서가 없네요. 이렇게 단서 3개 다 주면은 그 뭐 거저 먹으라는 거잖아. 이제 하나 정도는 안 줘야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여기 더 프로블럼에 더는 안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표현이라고 그냥 보시고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The problem, the issue, 이렇게 나오는 거는 문제는 이제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이 아니라 문제는 이렇게 등장하는 거라는 거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나는 이건 거지. C를 봤을 때는 어떤 게 나에게 맥을 그릴 수 있는 단서가 되냐면 문제는 그럼 앞에까지는 문제가 있단 얘기 없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죠. 이제부터 문제 제기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러니 요 앞에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잠깐 문제는 upon receiving a perfectly good answer. 자, 완벽하게 좋은 answer를 받자마자 우리가 항상 뭐라고 분별력 있게 그래, 오케이 라고 반응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거 무엇이 정당화하는데? 왜 그게 perfectly good answer인데? 자꾸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perfectly good answer면은 옛다 그러면 너무 좋다 굿굿굿 하면 되는데 거기다 대고 또 what justifies that? 이걸 또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지문에서는 문제래요. 그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받아낸 단서는 뭐예요? 앞에까지는 문제가 없을 뿐이기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가 있을 뿐이기. 자, 근데 더 구체화 시켜봐요. 여기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해요. 자, 문제가 지금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정당화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니, 너는 왜 정당화를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아니, 굿 앤서 줬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앞에 문제가 없는 것은 정당화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그냥 바로 A로 가볼게요. 자, 간다. A. 얘가 뭐라 그러는지 봐요. 이것은 as 보이죠? 문법적으로 as 뭐뭐만큼 뭐뭐한 for. 자, 갑니다. 야, 이것은 우리 자신의 사적인 deliberation 이따 할게요. 우리 자신의 사적인 deliberation에게 뭐만큼이나 우리의 공적인 대인관계의 deliberation만큼이나 사적인 deliberation에도 많이 문제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냥 쉽게 이것은 정말 많이 문제인데 자, 그러니 이 앞에 자, 요 this 문제예요? 아니에요? 문제예요. 앞에 문제가 있어야 돼. 야, 이거 진짜 이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거 위해서만큼이나 문제인데 자, 그러니 이 앞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문제가 있으셔야 된다고요. 자, 근데 문제가 어디서 제기가 됐어요? C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죠? 그러니 A는 C 다음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 저는 C를 이렇게 이을게요, 먼저. 자, 근데 물론 중간에 B를 경유했다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C의 마지막 부분이랑 B가 괜찮은지 요 that을 가지고 좀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요거 C 있잖아요. 요게 그냥 전체 한 문장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어차피 하이픈이라서 이게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서 자, 그럼 봐봐요. 자, 간다. 야, 문제는 완벽하게 앤서가 주어지자마자 우리는 그냥 오케이 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항상 거기다 대고 야, 뭐가 정당화 시키는데 그걸? 왜 그게 괜찮은데? 한단 말이야. 근데 봐봐요.
그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이 괜찮은 것 같아요? 갑자기 뭐가? 자, 봐봐요. 그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라고 반응하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대. 여기 단서 또 있는 거 봐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와닿는지 봐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대. 작동을 한대. 여러분, 작동을 한다는 건 뭐예요? 문제예요? 아니에요. 작동을 한다는 건 해결이 되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그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라는 말이 이런 방식에서 작동을 하는 것처럼 이거 괜찮은데? 이건 거예요. 근데 C에서는 뭐였어요? 여기는 문제였어요. 그냥 문제예요, 문제. 그리고 A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래요. 이게 문제래요. 그러면 여기도 문제고 여기도 문제야. 자, 얘네 둘이 한 팀이야. 근데 얘가 뭐래? 그거 작동하는 것 같은데? 괜찮은데? 라고 여러분들은 이것까지 갔을지 모르겠지만 얘는 지금 해결을 해주고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A 꼬랑지를 한번 볼까요? A에서 마지막 문장이 뭐라 그러는지 여기 보여요? 데넷은 제안한다. it to. 이런 문제? 그럼 이런 거를 해보는 게 유용하겠는데? 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좋아.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꼬리를 물어서 이 방식이 바로 이 this manner로 해결을 하는 예시가 바로 that would be morally wrong 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문제끼리 이어지고요. 그리고 해결책은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까지 끼리 이렇게 이어지면 C, A, B의 순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알죠? 저 지금 박스는 아예 읽지 않았어요. 물론 박스를 읽고 내려오면 조금 더 맥이 편안하게 그려졌을진 모르겠지만 그거의 조건은 뭐예요? 여기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었을 때의 문제예요. 근데 여기 쉽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게 만드는 거 좋아요. 영어 실력 길러야죠. 자,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여서 방금 저와 같이 앞뒤, 단서, 시그널을 활용해서 앞뒤를 추론하는 기술 기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드디어 빈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빈칸 문제 유일하게 탑 5 안에 들어와 있는 빈칸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3번 문제. 사실 31번 문제는 그냥 거의 바로 앞문장을 가지고 그냥 단답으로 나와버리더라고요. 그 capitalized라는 단어를 모르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름 그것도 오답률이 좀 나름 높더라고요. 그리고 2번이랑 32번이랑 34번도 쉬운 편은 아니었지만 아까 얘기했죠? 선지 변별이 없다 보니 걸으면 하나 남더라. 자, 그러면 요 33번은 왜 좀 그래도 오답률이 높았나? 내용 자체가 조금 난해하고요. 선지가 그게 답인 게 요렇게 변환할 수 있었을까? 재진술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 좀 잘 낸 것 같다. 난이도 있게 라는 싶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접근해 볼까요? 자, 사실 이 문제의 빈칸은 맨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이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맨 마지막부터 접근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갑니다. 심오한 빌딩은 뭐다? 오케이, 좋아. 심오한 빌딩 찾을 거야. 우리 경박한 빌딩 말고 심오한 빌딩을 찾을 거야. 그러면 심오한 빌딩이란 뭐냐? 자, 그래서 당연히 나는 바로 윗문장서부터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간다. 성공적인 아키텍트. 근데 여기 벌써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성공적인 건축물은 이렇게 나오지. 성공적인 건축. 그게 이제 나는 profound building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됐어요? 오케이? 자, 성공적인 건축은 얘가 뭐래? 그것의 사용의 매뉴얼, 뭐 설명서라든지 사이니지, 표지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대. 안 가르쳐줘도 된대. 문이에요. 네, 이쪽으로 나가면 돼요. 이건 창문이에요. 열면 돼요. 더우면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 하나도 필요 없는 거야. 왜? 아니 왜? 있잖아. 그것은 그 성공적인 건축이라는 것은 그것의 바로 그 구조와
사용을 매뉴얼, 말로 되지 않은 매뉴얼로 다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막 표지판 또는 말로 여기는 여시고요, 뭐 닫으시고요,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다 알아, 사람들이. 그게 성공적인 건축물이래. 근데 요것만 가지고 그냥 선지에 접근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았어. 그래서 자,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물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도 되는데 여기 지금 약간 이렇게 쓱 보면 보이세요? 뭐 stairway, 계단은 뭐 어쩌고, 윈도우는 어쩌고, 뭐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중간이 설명식으로 되어 있는 좀 예시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는 진짜 주제 문장을 좀 찾으러 갔고요. 우리에게 주제문은 요 위쪽이 되었어요. 자, 그럼 어디 한번 여기 한 2문장 정도까지 읽고 맨 마지막에 읽었었던 부분과 한번 겹쳐볼게요. 자, 갑니다. 모든 건축 구조들, 계속 지금 빌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건축 구조들은요. 자, 어떠한 형태냐면요. 스파셜, 공간의 코레오그래피, 공간을 짜는 거의 형태래요. 자, 근데 어떤 공간 짝이냐면 바로 액션을 가이드해 준대요. 오케이. 자, 모든 건축물들은, 그러니까 건물은, 빌딩은, 밖에 맨 밑에가 프로파운드 빌딩이다 보니까 빌딩은 어떤 짜는 건데, 공간을 짜는 건데, 그게 바로 어떻게 짜는 거냐면 액션을, 행동을 가이드해 준대. 오케이. 알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조금 더 읽어볼까? 알았어. 스페이스, 공간은 뭔가를 facilitate, 유도하고 또는 막고, 권장하고, 막고, 초대하고, 막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공간만 있어도 그게 나를 들어오라고 하는구나. 나를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거야. 내 액션을 가이드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럼 계속 읽어. 이러한 코레오그래피는, 자, 앞에 거 이어서 계속 가볼게요. 이런 우리의 액션을 가이드하는 공간 짜기는 predetermine, 미리 다 정해놨어. 뭘 다 정해놨어? 우리의 movement와 behavior의 패턴을 다 정해놨어. 이거 뭐야? 똑같은 얘기 또 나오네? 우리의 액션을 가이드하고 미리 다 정해놨어. 근데, 자, 아직 안 끝났어. 근데 또한, 뭐도 가이드하냐면, 이번에 아예 그냥 대놓고 다시 가이드 나왔어. 뭐를 가이드하냐면, experimental, 우리의 경험적인 특성들, 인식, 심상, 감정, 느낌? 이런 것까지도 가이드를 한대. 오케이, 좋아. 정리. 자, 빌딩은 행동 가이드를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요 다음에도 행동 가이드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행동만 가이드를 하는 게 아닌가 봐. 바로 어떤 거? 우리의 심적인 거. 심리. 심적인 것도 가이드를 해. 이모션, 필링 이런 것도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제가 맨 밑에서 뭘 했냐면요. 왜 성공적인 건축물들은 따로 매뉴얼이 필요가 없는지 느껴져요? 그냥 건물 공간 자체가 나한테 들어와, 나가, 또는 여기는 어떠한 감정으로 보면 돼, 어떻게 인식하면 돼, 이거를 그냥 알려줘요. 가이드.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면 다 알아. 안 읽어봐도 여기 처음 오는 건물인데도 다 아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바로 profound building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선지 어디 한번 골라볼까요? 자, 가자. 심오한 빌딩이란 첫 번째, 자, 간다. 1번 왜 지우게 돼? 갑자기 문화적인 것을 패스 다운, 물려준다라니. 문화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땡. 두 번째, non-professional, 전문적이지 않은 의견으로부터 독립되도록 만들어진 공간의 논리? 이게 전문적이냐 비전문적이냐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아무런 얘기가 없었죠? 그죠? 이런 것도 땡. 자, 그 다음 3번
자, 여기 이제 답이니까 잠깐 4번 먼저 보러 갈게요. 간다. 디자이너의 심미적인 선호도. 이거 뭐예요? 아, 나는 건물을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제일 이쁘더라. 나는 이렇게 네모나게 하는 게 이쁘니까 나는 건물을 네모나게 져야지. 그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 얘가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표현해야지야 되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5번. 자, 간다. outward, 바깥쪽으로의 모습이 그것의 기능을 마스크 쓰면 어떻게 되더라? 가려지잖아. 가리는 건물 구조물이래. 뭐야? 아까 전에 그냥 우리는 딱 보기만 해도 이 공간만 봐도 뭘 해야 될지,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건 저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나와야 되는 거구나를 다 아는데 얘가 지금 뭐 한대? 가려버린대, 그 기능을. 그럼 이건 땡이잖아. 그치? 그래서 답이 3번인데, 자, 3번 올 수 있던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간다. 인간의 신체 그리고 정신적인. 자, 간다. 인간의 신체, 행동, 심리, 정신적인 액션을 그리고 능력을 extension, 아까 거기서 가이드 해준다 그랬죠? 야, 이렇게 해. 밀고 들어와. 위로 들어 올려. 그러면 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행동이나 능력들을 확장시켜주는 건물이 바로 좋은 건물이다라고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신체, 멘탈, 액션, capability라는 그런 단어로 paraphrasing, 재진수를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extension이라는 단어로 마무리를 질 수 있었는지, 그게 아무래도 요 글의 난도가 높았던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또 얘기합니다. 선지를 다 지우고 나면 이거밖에 안 남는다는 거. 딴지 걸지 말아요. 그냥 내가 몰라도 나머지 아니면 그 아이가 답. 아시겠죠? 오케이.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오답률 6위, 38번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자, 38번, 문삽이에요. 아까 전에 문삽 한번 했잖아요. 우리 39번. 이것도 역시나 똑같은 접근법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 사실 이 38번 문제가 더 쉬웠던 이유는 단서가, 아이고, 오지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서들, 나는 알아챌 수 있었나 한번 알아볼까요? 간다. 자, 박스 자체가 짧죠? 아까 39번은 박스 자체가 길었어요. 자, 갈게요. According to, 이 사람에 따르면, gesture는, language랑은 달라. in that 무슨 뜻이야? 뭐뭐라는 점에서, 뭐라는 점에서 쟤랑 달라? 그것은, 즉, gesture는 does not present the speaker. 말하는 사람에게 뭐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서 여기 있다. such choices. 그러한 선택을, 앞에 선택이 있었을 거야. 그러한 선택을 스피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얘는 얘랑 달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죠. 앞에 아무래도 언어는 선택을 가지고 있나 봐. 근데 제스처는 그런 선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얘네 둘은 달라. 이거야. 이거 그림 그렸어? 이거 그림 그릴 수 있겠어? 그래서 이제 나는 뭐 할 거냐면 뭔가 선택을 한다는 점이 어디에 있는지 볼 거고, 언어는 선택을 하는 거고, 제스처는 그런 선택사항이 없는 것 부분을 찾을 거야. 간다. 자, 1번. 1번서부터 단서 보여?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2번. This kind of choice. 여기 보이세요? 이러한 종류의 선택. 자, 근데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서 멈칫한 거지. 앞에 선택이 있나 봐. 그래서 앞문장을 봤더니 여기 있다. One must decide. One or the other must be chosen. 선택되어지고 인지, 예인지, 제인지 결정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선택이지. 그래서 1번, 2번 문장 응집성 짱짱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제스처는 선택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랭귀지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 지금 아예 랭귀지라고 나오잖아요. 랭귀지의 특성이래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랭귀지는 위에 있을 거고 랭귀지는 선택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3번에, 근데 내가 있잖아. 봤어? 인스테드? 나 이거,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문제. 이게 3번, 이게 33번이, 이게 38번이 오답률 6인데 말이야. 이게 6위에 와도 되나 쉽게 만드는 단서가 바로 instead죠.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rather요. 얘들아, 이거 꿀팁인데 옛날에는 진짜 나 말고는 이게 좀 가르쳐주는 데가 없었는데 말이야. 요즘은 그냥 다른 데서도 인강에서도 가르쳐 주더라고. 자, 뭐예요? 이거 완전 개꿀팁이죠. instead. 자, 문장이 예를 들어서 instead나 rather로 시작해. 근데 앞에 문장이 그럼 뭐여야 돼요? 앞에 부정문이어야 되죠? 부정문, not, never, no, little, hardly 이런 애들이 있거나 의미가 부정이시면 돼요. 둘 중 하나의 문장이 앞에 있으면 돼요. 자, 근데 봐요. 이거 봐봐. rather지? 여기 앞에 지금 부정문인 거 보여?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앞에 부정문이지? 그럼 얘네 둘이 되게 짱짱해. 그러니까 냅둬. 오케이? 근데 요 instead도 앞에 부정문이 있어야 되는데 얘들아 봐봐. 여기 2번 문장이 지금 부정문이 아니야. 근데 박스가 부정문인 거 보여? 제공을 안 한다고. 그거는 보였어? 그건 제공을 안 해. 그러면 대신에 그것은 뭐를 제공해? 어떤 풀의 일종을 제공한대. 자, 그럼 다시 응집성. 야, 제스처는 그러한 초이스를 제공하지 않아. 그러면 대신에 그 제스처는 근루의 일종을 제공해. 아하!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3번 문장 앞에까지가 언어는 이런 걸 선택해야 돼. 선택사항이 있어. 근데 제스처는 언어랑 달라. 제스처는 그런 초이스를 제공하지 않거든. 그럼 걔는 뭘 제공해? 아무것도 안 줘? 대신에 그거는 근루를 제공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때요? 되게 흐름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쵸? 네, 이런 거, rather, instead, 이런 거. 사실 이제 수능에서는 이게 한 번도 난 적은 없어요. 이게 너무 꿀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는 챙겨둬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게 나왔을 시 요긴하게 써먹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오답률 1위부터 6위까지 함께 살펴봤어요. 어때요? 무슨 얘기할지 알죠? 어려웠어요. 맞아요. 어려웠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어려웠다고요? 지문이 조금 난해하고 추상적이고 했어요.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사실 그냥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풀어내요. 인정하죠? 그러면 우리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그냥 아예 구체적으로 수능 영어 영역을 잘하기 위해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것만 알면 돼요. 뭐 영어 막 샬라샬라 막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필요한 거. 자, 첫 번째 뭐예요? 맨날 단어 일단 필요해요. 까막 눈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단어 열심히 외워요. 특히나 어떤 거 위주로 외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고등 교과서에 빈도 있게 나오는 단어들은 필수로 챙기셔야 합니다. 알겠죠?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자세히 들여다봐야 문제 풀린다 했죠. 그리고 선지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선 선지도 자세히 지그시 눌러 담으셔야 됩니다. 그 힘이 뭐예요? 구문독해. 구문독해 연습하셔야 합니다. 벌써 1월서부터 구문독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친구들 아이 잘했어요. 자, 정말 수능 때까지, 수능 전까지 챙기셔야 할 게 있다면 바로 구문독해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자, 우리가 이제 요런 언어적인 힘을 기르면 이제 도구도 좀 필요하겠어요. 무기도 좀 들어볼까요? 왜냐하면 학자들이랑 싸우기에 우리의 영어 실력은 아마 틀림없이 부족할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럼 그 무기가 뭐라고요? 바로 리딩 스킬, 독해 기술이요. 제가 좀 아까 보여드린 것들 있죠? 자, 그거 챙기셔야겠어요.
자, 그거는 사실 혼자서 하긴 쉽지 않아요. 혼자서 독해 연습하고 단어 외울 수는 있지만 이런 리딩 스킬, 글의 흐름을 읽고 논리 구조를 파악하고 비판적 사고를 하는 건 사실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업, 어디로? 더메드 방정은 선생님 수업으로 오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 절대 일일비 하지 마시고요. 이번 3월 학평 일단 머릿속에선 지워버리시고요. 아니 머리가 아니라 여기 요 감정에서는 지워버리시고요. 머릿속에 단어랑 구문 독해. 아, 나 다음에 이런 거 만나면 이렇게 해석해야지. 아, 나 이거 다음에 이런 문제 만나면 리딩 스킬 써야지. 그것만 챙기시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